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교수입니다. 자, 현대마린솔루션 여러분들,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손실권에 위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지금 향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특징적인 사항 몇 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왜 이런 등폭을 반복했는가? 3거래일이지만요. 그리고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만일에 이제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이벤트 때문에 급락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상장되기 전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뭐 수급적인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이 부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 부분 많은 어떤 우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200만 주의 물량이 바로 풀릴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이 상장 전부터 화두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 그렇게 매도가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즉각적으로 팔 수 있고 8만 원대의 평단가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팔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투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 신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운용을 하는 상품이에요. 연기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들죠. 국민연금을 들게 되면 그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맞아요. 자문사가 있어요. 위탁받은 자문사.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면 기관들의 매수 행렬 외국인들의 러시가 있을 것 같았는데 매도가 이어지지 않는구나. 아니 200만 주 중에서 70만 주 내외의 물량만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이들도 목표로 하는 주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하는 타겟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M&A입니다. M&A. M&A를 할 거고요. 제가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제 소개를 좀 안 드렸었나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사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고요. 올해 56된 1세대 펀드 매니저입니다. 1000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자, 오늘 뭐 이 현대마린 솔루션의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제 상장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었고, 그리고 첫날 큰 음봉을 내면서 오르지 못하는 이 저점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제 매수를 한번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딱 일러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런 부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를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살짝 체크해도 될까요? 네. 잠깐 보는 게 이해를 돕고 향후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 거고 주가의 하락은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자 안 교수한테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이제 상장을 했죠. 자, 일단 11만 9,900원이 오늘 고점이었으니까요. 지금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받아내야 된다. 다만 오늘은 받아내자. 고가는 찍었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부분 11만 7,900원 이 위로 오버슈팅 나옵니다. 그리고 12만 1,000원. 그죠? 이 부분은 분명히 뚫어낼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매도를 우리가 한번 잘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차피 대주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HD 현대. 자, 이때 여러분들께 일단 HD 현대라는 대주주의 설명을 드리면서 예, 이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기사화에서 떠드는 이제 뭐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 이 부분은 우리가 제외를 하자라고 해서 대주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해드렸죠. 자, 라고 하면서 제가 이때 이
공부방이죠.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이 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크든 작든의 수익률을 확률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개설한 방인데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입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뉴욕 증시 모합 마감해서 5월 8일 날 이렇게 원전 이야기도 이렇게 해드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그죠? 오전 9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뜰 거예요. 그죠? 9시에 HD 현대마린솔루션에서 시세가 12만 원일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자, 결국은 뭐냐면 상장되기 전부터도 여러분들께 달았던 부분이에요. 자, 보게 되면 자, 현대마린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죠? 5월 8일 이전에 정기선 부회장 HD 현대 주식 6만 7천 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미하강 물량 이게 매도 폭탄 쏟아지나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마린 솔루션 좀 더 갑니다. 기다리세요라고 해서 9시 2분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HD 현대계열사는 전부 다 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기타 다른 종목들 AI 요새 AI 산업군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도 이제 매수했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올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손실 났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HD 현대말리션 급등 나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15만 7천 원까지 갔을 때도 그대로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 수익 보게 되면 역시나 수익을 확대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쭉쭉 내리다 보면 마린 솔루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 방은요 라이브를 다루는 방입니다. 라이브, 라이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놀라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죠. 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이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 폰이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자,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이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에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현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입장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M&A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M&A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전자공시사항을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자금 조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잡아요. 자, 이 부분을 자금을 조달한다. 근데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가? 이 맨 밑에 부분에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쭉 당겨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운영 자금 중에서 재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확보하는데 이 정도 쓰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쭉 나와 있어요. 뭔가 하나 인수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그죠? 이게 어떤 뜻이죠? 어떤 걸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중에서 글로벌 수리사 협력 투자도 하고 이 부분이에요. 선박 관리회사 인수하고 그죠? 설계회사 인수한다는 거죠. 이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M&A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설계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선박 관리도 담당을 하는 두 가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분명히 M&A 절차를 단행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가지 사실이죠.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와 그리고 매도. 이 시점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1번. 그리고 M&A. 이 부분 기업은 분명히 주가를 폭등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죠. 알파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이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보였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잘 보시게 되면 주가 급락 후에 급등 나와요. 근데 이때 이 두산 로보틱스의 류정훈 대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자, 작년 10월 4일자 이야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대표 로봇 기업 M&A 나설 겁니다. 기술력이 경쟁력이에요라고 해서 있었죠. 로봇 기업 하나를 인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불발 사건이 나오면서 주가의 급락 사건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이슈가 코스피 200 지수, 그죠? 편입되냐? 아니면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텔리지가 포함되냐? 두 가지의 어떤 기대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지금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도요. 코스피 200 지수와 MSCI 이 둘 중에 하나의 해당 조건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도 좀 다뤄야 되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두산 로보틱스처럼 M&A를 단행할 거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언제 달라질 수 있느냐? 오늘의 이 수급 매수의 주체도 이 M&A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좀 틀어지게 되면 바로 매도 절차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나 달라진 사항이 바로바로 나왔을 때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 라이브를 통해서 전부 다 다룰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영상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라이브에서는 사실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그죠? 자, 5월 10일 관심 종목에도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1차 매수 타점 변경 암시 유효합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보내드렸어요. 그죠? 자, 이건 뭐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은 이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잘하실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운용사에서 20년 동안 뭐 나이를 뒷구녕으로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공부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라이브를 참석할 수 없거나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타점이 생겼을 때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영상을 제작하는 5월 8일에도 HD 현대마린 솔루션 11만 7천 원 언저리 타점상 11만 원 깨지 않을 것 같으니 진입합시다. 매도 문자는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내드렸어요.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일이 너무 바빠서 눈치 보여서 이제 간간히밖에 장중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010 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M&A 될 이 기업에 대한 부분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살짝 그래도 M&A 될 기업의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 부분인데요. 뭐 차트나 이런 수급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한번 뭐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은 분명히 M&A를 동반하면서 향후에 제가 이걸 이 부분을 삭제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통해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또 사전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상당 부분 너무 비이상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시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게 저에게는 꿈이고요.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보람입니다. 왜 당신이 꿈이고 희망이고 보람이냐라고 하면 사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안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이게 바로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제 본업은 유튜브도 아닙니다. 유튜브 아닙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제 펀드매니저 생활 그만두고 이제 시장의 어떤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한 분이라도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분명히 인수 조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만 모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볼을 차야만 저는 공정한 게임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010-4822-8706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도 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떤 향후에 타점이 생겼을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죠.
5월에 있을 MSCI 편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결국은 이건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서 5월 15일이죠. 그쵸? 5월 15일. 5월 15일 오전 6시.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처님 오신 날이 해당되죠. 근데 뭐 MSCI 이 부분이야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지수라서 이날도 적용이 됩니다만 반기 리뷰를 발표해요. 그러면 편입하는 종목과 편출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 그죠? 이게 나와 있는데 4월 마지막 10거래일 중에서 하루를 랜덤으로 뽑아내요. 근데 5월에 상장된 HD 마린 솔루션은 이게 편입 자체가 안 돼 있어요. 혹시 말해서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바구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편입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예. 과거에 이러한 규정을 어긋나더라도 특례 편입이 된 케이스는 뭐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시총 규모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조 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한 11조 원까지 쭉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특례 편입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대략적으로 1조 원 정도 돼요.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래량 기준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편출되는데 얘가 편입된다? 이거는 100%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6월에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가능한가? 네, 가능성은 낮지만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요. 6월과 12월 두 번의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근데 상장한 지 6개월 이상 된 가입 조건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상장한 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5거래일, 즉 2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 즉 전체 상장돼 있는 거래소 코스피의 50위권 이내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2주 동안 가능합니다. 근데 이 날짜가 언제냐고 한다면 대략적인 날짜로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고 해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죠. 3, 6, 9, 12 이게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고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선물과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 두 상품은요,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전적으로 움직이는 상품이에요. 약간의 투기 거래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만기가 적용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6월 13일인데, 21거래일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편입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어떤 가격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요. 57위에서 59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얘가 누굴 넘겨야 되냐면, 50위 내외에 있는 대한항공 이걸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항공이 어떻게 되죠? 완전 급락을 하든가, 아니면 현대마린솔루션이 엄청 급등을 하든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하나하나 계속 비교하면서 시총이 얼마가 돼 있고 누가 빠졌고 9개의 종목이 이탈됐고 올랐고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봤어요. 자, 아무래도 뭐 이제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자료들을 작성했던 게 있는데 자, 볼게요. 대한항공. 자, 검색하게 되면 이게 바뀌죠? 전체적인 시총에 얘가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린 솔루션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삼성전자를 넣게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매니저 생활할 때 만들어뒀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략적인 이 저평가냐 고평가냐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하이닉스 쳐볼게요. 어떻죠? 바로바로 바뀌죠.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냥 가장 도움이 될 거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시총이 과연 이
50위권 내에 머물고 있는가, 이 부분도 이 자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래량 기준 있죠.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 부분 많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게 바뀌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충족해야만이 이 사실 그 코스피 200이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넷에서 포함되는 기준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되시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뭐 좀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그리고 M&A 될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채널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도 전부 다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M&A의 특정일에 부러지게 되면 분명히 주가에 급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다뤘던 이슈는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 이 둘은 지금 향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M&A요. 이 M&A가 불발 나오기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매수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가격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보다 외국인 기관 투자는 빨리 인식을 할 거라고요. 그때는 제가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매도입니다라고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재매수 시점 잡으신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내셨죠. 자,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자, 이 1차적인 부분의 반절 매도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었잖아요. 다시 한번 더 우리는 큰 물량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롱숏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뜻은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늘리고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하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지기성으로 무조건 가져간다. 이거는 사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피곤함을 동반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저와 의견이 조금 동일하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과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쪽으로 자 010-4822-8706으로 현대라고 해서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고모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모방에서는 교육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